오늘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아라는 상아 들어봐서 상아? 상아가 뭐죠? 코끼리 뿌리요. 네, 뭐 백색 황금이라고 그래서 되게 귀한 거 보석들 뭐 대신에 이제 그 상아로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도장 같은 것도 아주 비싼 도장은 상아로 만든 거. 상아뼈는 도장도 비싸지. 그렇죠? 근데 그게 코끼리의 뭐예요? 코끼리 뼈 같은데. 코끼리의 그 이제 코 나오는데 양쪽에 뿔쑥 튀어나온 건데 그걸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뿔 같은데 뿔이 아니고 이야, 치아. 아, 치아에. 코끼리의 치아. 그래서 코끼리의 엄니라고 그래요, 엄니. 그게 뿔로 나온 게.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우리가 귀중품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상아. 값이, 상아. 비쌌어요. 근데 그 상아가 옛날에 뭐에 썼냐면은 당구공을 만들 때 상아로 만들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1850년대. 교수님 여기 딱 물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예. 오른쪽에요. 예. 도장도 상아뼈 네. 비싸던데. 그래가지고 상아로 공을 만들어서 당구를 쳤으니까 당구는 아무나 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못 쳤어요. 귀족들만, 부자만 쳤어요. 부자만. 그렇게 1850년대. 그런데 그렇게 귀족들만 치는 당구인데 돈 많은 사람만 쳤는데 요즘에는 뭐 아무나 치잖아요, 그죠? 당구? 그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게 이제 과학의 힘이야, 화학의 힘.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화학이라는 게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00 아까 얘기한 대로 50년대 당구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구공 만들 코끼리를 하는데 코끼리가 두 종류의 코끼리가 있어요. 아프리카산 코끼리가 있고 아시아산 코끼리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산 코끼리는 암컷, 수컷 다 이가 나와요. 근데 아시아산 코끼리는 암컷은 이가 안 나와. 수컷만 나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더 귀한 거지, 이제. 아프리카. 그렇게 해서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그 이를 잘라서 그거를 상아로 사용했었는데 코끼리가 이제 멸종이 되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아 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아로 만들던 사람들이 광고를 했어요. 상아 대신에 쓸 수 있는 우리 당구공 만드는 재료를 발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금을 주겠다 하고 공고를 냈어요. 공고. 그래서 그 공고가 어떤 공고는 미국의 뉴욕에 그게 붙었는데 뉴욕의 공고에 상아를 대체해서 당구공 만들 수 있는 소재를 발명한 사람에게는 $10,000을 주겠다. 근데 지금 $10,000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 1800년대에 $10,000은 큰 돈이야. 큰 돈인데 그 큰 돈을 주겠다고 이제 광고를 써 붙여놨으니까 그거를 하이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이아트가 뉴욕주 출신 그 집안이 이렇게 부유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인쇄공으로 일을 했어요. 16세 때부터 취업해가지고 공부도 많이 안 하고 그냥 16살부터 취업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보니까 $10,000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당구공을 상아 대신 다른 거로 만들면 안 될까? 그걸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 연구한 내용이 있어요. 연구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셀룰로즈 하면 우리가 나무라든지 풀 이런 게 다 셀룰로즈야. 뭐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도 다 집에서 먹는 채소 이게 다 이게 셀룰로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셀룰로즈는 천연 고분자라고 해요. 천연 고분자. 셀룰로즈라고 하는 천연 고분자가 있는데 그걸 영국 사람이 이제 목화 같은 거, 모카
뭐 이런 걸 해서 뭐 마나 못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질산에다가 질산이 아주 독한 산이야. 염산도 독한데 질산도 아주 독한 산이 산. 그래서 그 질산에 녹이면 그게 녹아가지고 그 녹인 걸 갖다가 녹이면 물렁물렁해지는 거야. 그걸 잘 가공해서 뭘 만들 수 있게끔 됐어요. 근데 그것만 영국 사람은 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은 그걸 카크다. 그 사람이 그걸 발명을 했는데 그냥 용도는 그 셀룰로즈를 질산에 녹이면은 녹는다. 뭐 그 정도만 하고 그게 만들어진 것이 질산 셀룰로즈다. 셀룰로즈 나이트레이트라고 이렇게 질산 셀룰로즈라고 하는 물질이 생긴다 하던 것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인쇄공 하이아트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걸 보고서 야 이거 가지고 당구공을 만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연구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질산에 녹여가지고 하는데 또 톱밥도 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가지고 공을 만드니까 당구공이 되긴 돼. 품질은 좋지 않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당구공 제조업체한테 내가 이걸 발명을 했는데 이걸로 당구공을 만들다 보니까 별로 질은 안 좋아. 그런데 일단 상하를 못 쓰니까 상하 대신 사용은 되니까 10,000불 주겠다고 하는 상금을 깎아서 조금만 주고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이 하이아트가 이제 그 회사를 만든 거야. 그게 언제냐면 1869년에 그걸 알아내고 70년에 1870년이면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이죠. 그때 당구공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형이 그거를 이름을 그 재료 이름을 뭐라고 형제가 같이 공장을 했는데 그거를 셀룰로이드라고 하자. 셀룰로이드. 그러니까 셀룰로즈에서 나온 물질이다 하고 셀룰로이드라고 이름을 붙이자. 라고 해서 특허를 냈어. 그 특허를 내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그 기술은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서 영국에서 처음 카크가 한 기술을 사다가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특허를 내가지고 회사를 차린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파는 거야. 근데 당구공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당구를 치다 보니까 나이트로 셀룰로즈, 나이트로 셀룰로즈, 또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셀룰로즈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폭약 성질이 있어. 당구공이 서로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면은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고도 나고 막 그래. 위험해. 그런데 그런 위험한 당구, 그게 이제 1870년대에 그게 이제 들어와서 당구를 치긴 쳐도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거야. 그리고 마모도 잘 되고 썩 품질은 안 좋은 거야. 근데 그때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그 물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질산에다가 셀룰로즈를 나무 섬유소를 녹여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가공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그래서 그런 제거해서 그걸 알아가지고서 뭐가 그걸 가지고 이동했냐면 옛날에 영화 구경할 때 필름으로 했었죠. 기억나시죠? 영화 필름. 영화관에 가면 필름 막 돌아가면서 그 필름으로 이제 영화가 빛을 비춰주는 그 필름에서 빛이 통과하면서 자막으로 다 화면이 나와가지고 영화 감상을 했어요. 영화 필름을 만드는데 그걸 썼어요. 셀룰로이드로. 그러니까 당구공으로서는 성공을 못했지만은 그 영화 필름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필름으로 쓰다 보는데 그것도 이제 필름도 영화관에서 필름을 많이 하다 보면 열이 생겨가지고서 또 불이 나고 폭발도 하고 그랬어. 필름이. 왜?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건 질산나트륨, 그러니까 질산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 질산 섬유, 셀룰로즈 나이트레이트, 질산 섬유. 그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화재, 폭발성 있는 폭약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 질산 때문에, 질산, 나이트로.
여러분들 보통 폭약에 TNT라는 것도 들어 TNT 들어봤어요? 그게 폭발물이야. TNT. 그래서 TNT가 그래서 이 폭약이 얼만큼 성분이 크냐면 TNT가 얼만큼 들어간 건데나 그 TNT는 뭐에 준 말이냐면 트리, 세개, 나이트로, 톨루엔. 그 톨루엔은 벤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벤젠 위에 그 메틸기가 붙어 있는 거야. CH3가 붙어 있는 거야. 그게 톨루엔이야. 톨루엔에다가 질산기, 나이트로기를 3개 붙인 거야. 그 트리, 나이트로, 톨루엔. 첫자만 따가지고 TNT. 그게 폭발물이야. 폭발물. 그래서 광산에서 뭐 공사할 때 그 폭발할 때 그걸로 하는 거예요. 폭발한다. 그래서 그 TNT 그런 폭약인데 그것도 보면은 나이트로 NO2가 들어있는 거예요. NO2 나이트로. 나이트로가 들어있는 거는 다 폭발성 있는 거예요. TNT도 폭발성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옛날에 화약을 만들 때 모카로 만들었다고. 그런데 모카에다가 뭘 넣냐면 나이트로 질산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로기가 들어가면은 폭발 위험이 있어요. 왜? 폭발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불에 타면서 기체가 생겨요. 그럼 기체의 부피가 크게 갑자기 늘어나는 거. 그게 폭발이야. 그래서 폭발을 했다 그러면 어떤 작은 부피가 갑자기 큰 부피로 크게 팽창하게 되면 폭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폭약이라는 게 다 그런 성분이에요.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 같은 것도 그런 어떤 그 부피를 크게 늘려놓으면서 힘을 쫙 내면서 그걸 이제 하면서 이제 하는 원자 폭탄이야. 크게 막 폭발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천천히 폭발하게 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원자 발전소. 그 원자 폭탄이 갑자기 폭발하면은 금방 폭약이 되지만 그걸 천천히 폭발을 시키면은 원자력 발전소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폭발성은 갑자기 부피가 팽창하는 걸 폭발성이에요. 그런데 나이트로기, 질산기가 들어가면은 폭발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이드, 아까 얘기한 셀룰로이드라는 니트로셀룰로즈, 그거를 셀룰로이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시판해가지고 그래서 당구공을 만드는 데는 크게 성공을 못했지만은 돈은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만들었는데 크게 뭐 이렇게 인기가 있진 않은데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영화 필름도 만들고 또 우리 사진 필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사진 필름으로 했죠. 지금 휴대폰으로 카메라 찍는데 옛날에는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은 거기에 필름이 있어. 그 필름을 갖다가 현상을 하는 거예요. 인화적 현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진도 보면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 오래된 사진들 보시면 그렇게 만든 건데 그런 사진 필름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까 하이아트라고 하는 형제들이 하는 공장에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인기가 있어진 거예요. 당구공예는 인기가 없지만은 그런 영화라든지 또 음반 만들 때 음반 그런 거에 쓰고 또 이렇게 우리 사진 필름 만들 때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1907년이야.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37년 후죠. 그때 그 베이크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이크랜드. 벨기에 사람이야. 벨기에 사람. 베이크랜드가 뭘 발명을 했냐면은 그 페놀이라고 하는 페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벤젠 얘기 나왔죠. 옛날에 세탁소에서 벤젠으로 세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몸에 해롭다고 그래서 벤젠은 안 써요. 다른 세제 쓰는데 그런 벤젠이 있는데 벤젠에다가 OH가 하나 붙어 있는 거. OH 산소하고 수소가 붙어 있는 것이 페놀이에요. 페놀. 그 페놀에다가 그 포르말데히드라고 포르말데히드. 또 이것도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 포르말린이라는 건 들어봤어요? 포르말린. 방부제 썩지 않게 포르말린. 근데 그 포르말린은 포르말데히드를 녹여놓은 거예요. 이제 많이 넣어. 한 30% 40%쯤 돼요. 그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박물관이라고 그러나 그 생체 박물관 이렇게 물고기 같은 것도 썩지 않게 해놓고 또 병원에서 또 수술하기 위해서 시체가 있으면은 그 의과대 학생들 이제 수술시키려면은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뭐 개구리나 뭐 이런 거 토끼나 이런 거 가지고 실험도 하지만은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직접 사람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실험을 한다고 해요. 인체 실험. 그러려면 사람 시체를 이제 그 포르말린 아까 얘기한 포르말린에다가 넣어놔요. 안 썩어. 그 썩지 않게 하는 포르말린이야. 그래서 그 무슨 생물박물관이라고 하나 이런 어떤 그런 옛날 이런 옛날 생물들 막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어류들 같은 것도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연세대학교 교수하시던 분이 누구야? 그 양반도 돌아가시면서 내 몸을 실험용으로 써라 하고서 시체를 기증을 했어요. 연세대 교수하시던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총각으로 돌아가셨는데 결혼 안 한 분이야. 근데 돌아가시면서 시체를 또 자기 집은 또 연세대에다 기증하고 자기 몸은 이제 병원에다가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학생들 의과대 학생들 시험할 때 쓰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시체를 보관하는 장소가 포르마린이라고 하는 그 속에 넣어놔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병원에 가서 보면은 시체실이 있는데 그 병원 포르마린 속에 사람 시체가 있는 것도 구경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게 구경시켜주는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포르말데히드라고 하는데 그 포르말데히드는 우리가 그 집을 뭐 수리하고 내부 이런 시설을 할 때 뭐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뭐 이런 때 포르말린이 많이 들어가. 포르말린이. 그 포르말데하이드는 그 발암 물질도 지정되어 있어요. 몸에 해로운 거. 포르말데하이드. 그래서 새집 증후군, 새집 진다면은 그 포르말데하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칠한데 벽지라든지 이런 내부 이런 장치 이런 데서 포르말데하이드가 나와가지고 안 좋다. 그래서 새집 증후군이란 말 들어봤죠? 네. 새집 증후군. 그 얘기는 포르말데하이드 때문에 그래요. 또 버섯에도 포르말데하이드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몸에 좋은 건데도. 그래서 버섯을 꼭 날로 먹지 말고 요리해서 먹어야 돼요. 요리해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버섯은 요리해서 먹는데 미국 사람들은 샐러드 해가지고 요리 안 하고 먹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 뭐 포르말데하이드가 있다고. 그런 정도로 이제 버섯에 포르말데하이드가 들어있어요. 어쨌든 미국에서 버섯 먹다가 한국에 버섯 수입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버섯은 그 보통 버섯이 아니라 우리 되게 뭐라고 그러죠? 양송이라는 거지, 양송이? 예. 양송이를 우리가 미국에서 수출하면은 그냥 날로 먹었는데 양송이는 꼭 익혀서 먹어야 된다. 왜? 양송이 속에 곰팡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병균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버섯은 익혀 먹고 그리고 거기에 포르말데하이드가 들어있어서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래서 그걸 잘 요리해서 충분히 날려보내고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포르말데하이드는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포르말데하이드하고 포르페놀하고 섞어서 촉매, 알칼리 촉매, 산촉매에서 했더니 그게 끈적끈적한 액체가 되는 거야. 액체. 그러니까 페놀도 액체고 포르말데하이드도 이제 액체인데 그게 이제 끈적끈적 또 된 액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뭘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합성 수지가 되는 거야. 합성 수지. 그러니까 천연 고분자가 아니라 합성 고분자, 합성 수지. 그래서 그걸 보통 페놀 수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페놀 수지, 페놀 레진이라고 그러죠. 페놀과 포르말데하이드 섞여서 열을 가면.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가면 물렁물렁하고 가공하게 어떤 틀에다 넣어가지고 모양을 만들기가 쉬워. 그래가지고 그걸 열을 가면은 딱딱해져. 그래가지고 가공이 가능한 거야. 가공이. 그러니까 녹여서 액체로 했다가 조금
고체인데 물렁물렁하게 했다가 또 열을 가면 딱딱해지는. 그러니까 어떤 물건 만들 때 그걸 가공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장작 같은 거는 열을 가면은 녹질 않아. 물렁물렁해지질 않아. 응? 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열을 가면은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식히면 또 딱딱해지고.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플라스틱.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물렁물렁해서 가공해서 무슨 모양을 만들어내기 좋게만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거죠. 되게 우리가 이제 그 추석 때 되면은 송편 만들지요? 네. 송편은 어떻게 만들어요? 쌀을 가루로 내지요. 네. 가루로 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반쯤 익히죠, 그죠? 네, 반쯤 반쯤 익히 익반죽 한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반쯤 익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그거 가지고 송편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주물러야 되죠. 반죽한다고 그러죠? 막 주물르는 거야. 그럼 그 쌀가루 반죽에 반 익혀가지고 반 해놨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루 이렇게 했는데 한참 주물르면은 맨질맨질해지고 좋잖아요. 예, 그게 이제 가공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쌀가루가 고분자라고 그래, 고분자. 그 천연 고분자라고 그래, 천연 고분자. 녹말 가루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꾸 주물러서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주물러가지고 막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막 이제 주물르는 거를 막 이제 기계로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서 우리는 송편은 기계로 만드는 데도 있지만 손으로 만들죠? 네. 손으로도 만들 수 있고 기계로도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익혀서 이렇게 이제 먹게 되는데 추석 때 그렇게 가공할 수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막 주물르면은 뭘 만들어내는데 편리하게 되는 거. 그런 물질들을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아까 얘기한 그 니트로셀룰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것도 플라스틱이야. 그것도 필름으로 얇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페놀과 포름알데하이드와 섞어가지고 촉매하여서 가열을 했더니 그렇게 반죽해서 뭘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물질은 모든 건 다 플라스틱이라고 그래. 근데 보통 고분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뭘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많아, 고분자. 나무 같은 거는 열을 가하면은 물렁물렁해져요? 안 되죠.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불이 나요. 왜 그러냐면 나무는 거기 셀룰로즈가 쫙 있는데 셀룰로즈가 거기 주로 OH가 있는데 그게 다른 셀룰로즈 긴 사슬이야. 우리가 고분자라고 하는 거는 구슬 다 낀 거, 길게 끼운 거야. 그러니까 고분자, 그게 고분자 물질이야. 그러니까 고분자 물질은 천연 고분자가 있고 또 합성 고분자가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은 요새 쓰고 있는 것은 다 합성 고분자. 여러분들 휴대폰 가지고 있어요. 거기 만든 기계 있죠? 그게 이제 플라스틱이야. 합성 고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플라스틱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치약에 가면 치약을 보면은 플라스틱 통에 치약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짜지죠? 짜면 어디다 붙여요? 칫솔에다 붙이죠? 칫솔 또 뭐예요? 플라스틱이에요. 그렇게 플라스틱에 있는 걸 뽑아서 플라스틱에 넣고서 그걸 양치질하고 그게 없으면 플라스틱이 없으면 양치도 못하는 거죠. 치약을 어디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여러분들 택배로 음식을 주문시키면 집에 쿠팡에서 가져올 때 보면은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쌓여있어. 그죠? 그 쓰레기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생수 먹는다고 생수병 보면 다 페트병 다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이야. 그게 다 플라스틱으로 고분자 물질이야. 우리가 입은 옷들, 여러분들 입은 옷들이 다 플라스틱이야. 합성 섬유야. 합성 고분자. 플라스틱은 아니고 섬유야, 섬유.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섬유가 다른데 합성 섬유야. 합성 섬유. 어쨌든 그렇게 우리 주위에 합성 고분자, 합성 섬유, 합성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주위에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 그거를 만든 사람이 아까 얘기한 베이크랜드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본래는 벨기에 사람이었었어. 벨기에 사람이었는데 벨기에에서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 머리가 비상해 좋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벨기에는 어디에 있어요? 유럽에 있지, 유럽에.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베네룩스 삼국이라 그래. 벨기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게 베네룩스 삼국이야. 조그만 나라들이야. 그런데 거기서 공부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서 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발명을 하게 된 거야. 사실은 베이크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인화지라는 거죠. 인화지가 뭔지 알아요?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진 뺄 때 인화지에다 놓고서 필름 놓고 빛을 쬐어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그 인화지를 만들어냈어요. 인화지를 만들어가지고 냈는데, 그러니까 빛이 쪼이게 되면은 빛에 의해서 인화가 되는, 그 저희가 되는 그 영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팔았냐면은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스트만 코닥. 근데 지금은 별로 코닥이라는 이름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코닥 필름이라고 코닥 회사 유명했다. 사진 필름 만든 코닥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름이 이스트만이야. 이스트만 코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화지가 있으니까 그 사진 만들어 팔을 수, 그 코닥 회사가 사진 회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베이크랜드한테 그 기술을 사는 거야. 돈 주고. 그러니까 베이크랜드는 그 기술을 팔아먹을 때 그러니까 5만 불 달라고 그래서 5만 불 주면 좋고 깎아줘서 2만 5천 불만 받아도 굉장히 수지 맞는 거다. 1907년도니까 굉장히 옛날이니까 2만 5천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야. 만 불, 지금도 만 불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야. 100만 원, 130만 원이 갈까 만 불이 130만 원. 근데 옛날에는 물가가 쌀 때니까.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액수가 만 불 아까 얘기할 때, 2만 5천 불 할 때,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굉장히 큰 돈이야.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버스 값이 할인해서 대학생 버스 값이 5원이었어. 5원. 지금은 얼마예요? 1,500원쯤 돼요? 버스 탈 때 버스가 안 되니까 잘 모르죠. 한 1,500원쯤 될 것 같아. 1,000원 이상 될 것 같아. 한국은 나라가 참 좋아서 대전 시민들은 70만 넘어도 버스 공짜야. 그죠? 그런 나라가 없어. 미국도 안 그래. 한국만 그래. 한국만. 그렇게 이제 그런데 1,000원이라고 해도 5원이라면 몇 배야? 1,000원 되려면 5원, 50원, 500원 한 20배 이상 돼. 1,000원.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 불 하면 20배 하면 20만 불 막 되는 거죠. 아까 5만 불 하면 20배 하면 막 1,000만 불 되면 어떤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트만 코닥이 보니까 그거 사가지고 자기가 코닥 필름도 만들고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하면은 사진관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트만 코닥이 그 베이크랜드라고 하는 벨기에 과학자, 미국에 있는데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그 과학자한테 100만 불을 주겠다고. 100만 불이면 엄청난 돈이야. 그 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5만 불, 2만 5천 불만 받아도 100만 불이니까 엄청 큰 돈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크게 집을 지어가지고 집에다가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지. 그 연구하면서 만든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페놀과 포르말데하이드를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페놀 수지를 만든 거예요. 페놀 수지. 지금도 페놀 수지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페놀 수지가. 지금도. 우리 주위에. 그리고 처음에 페놀 수지를 만들어가지고 베이크랜드 했을 때는 자동차의 부품 이런 거 다 페놀 수지로 만들고 많은. 그런데 처음에 만든 것이 여러분들 옛날에 쓰던 전화기, 까만 전화기 보셨어요? 네. 까만 전화기. 집에서 막 돌리는 거 다이얼 돌려가지고 하는 전화기 있었잖아요. 색깔이 어땠어요?
까맣잖아요. 그게 페놀 수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전화기만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에 팔았으니까 엄청난 거죠. 뭐. 근데 그런 페놀 수지가 지금은 뭐 이제 뭐 자동차 부품에도 많이 쓰이고 자동차 핸들도 페놀 수지고 뭐 많이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이 나온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페놀 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일 때 베이크랜드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그 페놀 수지를 뭐라고 하냐면 베이크라이트라고 해요. 베이크라이트. 그 옛날에 베이크라이트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마. 베이크라이트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전기 코드가 콘센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면 다 베이크라이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베이크라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베이크랜드가 처음 발명을 한 뒤에 이제 플라스틱이 점점 우리 사회 속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날에는 석기 시대면 구석기, 신석기 시대. 예, 그 다음에 석기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무슨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청동 구리를 그냥 주워서 섞은 거야. 그 놋그릇이라는 게 있었죠? 네. 지금은 놋그릇 많이 안 쓰는데 놋그릇은 그냥 쇠보다 더 약한 불로도 녹아. 놋그릇 만들기가 더 쇠를 녹이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하니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놋그릇 만들던 그런 열보다는 더 높은 온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철을 녹일 수가 있어. 철기 시대야. 철기 시대. 그러니까 철 가지고 그러니까 철기가 좀 더 발전해서 강철. 그 강철은 더 센 철이야. 그렇게 그런 게 이제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청동기보다 철기로 넘어 철기보다 또 강철이 나오니까 뭐가 생겨요? 무기가 돼. 다량 살상 무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철 같은 거 아주 좋은 거를 우리가 가공해서 뭘 만들 수 있는 것에서 참 좋아졌다 했는데 똑같이 반대급부가 있어요. 강철이 만들어서 아주 센 철광석, 센 철로 이것저것 우리 필요한 용품을 만들어 썼는데 그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무기도 만들으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다량 살상 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물질이 나왔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야. 반드시 또 반대급부가 있어가지고 사람 많이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나면은 그런 무기들을 써요. 강철로 만든 무기들을 써요. 그러니까 그 무기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지금도 전쟁이 어디서 났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가 막 쏘아대고 막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또 어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죠? 하마스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데 누가 많이 죽어요? 군인이 많이 죽어요? 애들이 많이 죽어요? 애들이 많이 죽어요. 군인이 많이 죽어요? 여자가 많이 죽어요? 여자가 많이 죽어요. 전쟁 나면은 애들하고 여자들만 죽는 거예요. 더 많이 죽는 거예요. 물론 군인도 죽지만은 군인은 덜 죽어. 완전히 무장을 하고 완전히 피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강철 이런 무기들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다가 더 발전되니까 원자폭탄이 나오고 수폭탄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다량 살상 무기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일 거예요. 이제 원자폭탄, 수폭탄 이런 것들이 다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다고 막 그렇게 막 하는데 아직 수폭탄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철기 시대 이후에는 아까 얘기했는데 1907년 이후부터는 플라스틱이 우리 삶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를 플라스틱 시대라고 그래. 철기 시대 이후의 시대는 플라스틱 시대. 우리 주위에 플라스틱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에이지라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게 베이크랜드가 처음 만든 베이크라이트를 처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하이아트가 만든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천연 고분자를 가공시켜 가지고 만든 거야. 그냥 처음부터 고분자가 아니라 천연 고분자 있는 거를 질산 넣어 가지고 가공하기 좋게 만들어서 한 거야. 천연 고분자를 가공한 거야. 순수하게 화학 제품으로 만든 거를 처음 만든 것이 베이크라이트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게 1907년인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베이크랜드가 만든 베이크라이트를 가지고서 당구공을 만들으니까 훨씬 하이아트가 만든 셀룰로이드로 만든 것보다 더 질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세계에서 당구공을 제일 많이 만들어 파는 나라가 아까 얘기한 베이크랜드의 고향 나라 벨기에예요. 벨기에의 그 당구공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당구공이야. 세계 시장의 80%를 그 벨기에에서 나오는 당구공으로 쓰고 있어요. 한국에 여러분 당구장 가서 당구 치다 보면은 그 아라마이드라고 하는 당구공인데, 아라마이드라는 당구공은 다 벨기에산이야. 벨기에에서. 한국도 일본도 벨기에에서 만드는 당구공 같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벨기에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일본다. 거의 세계의 80%가 벨기에에서 만드는 당구공으로 당구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비밀로 만들어가지고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개발을 못해. 근데 비밀 중에 하나는 얘기해. 이거 베이크랜드가 만든 그 베이크라이트 페놀 수지로 만드는 거다라고 해. 그래서 페놀 수지에다가 뭐를 섞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몰라. 그래서 그걸 흉내를 못 내. 그러니까 거의 세계의 80%나 되는 당구공이 다 벨기에 것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벨기에 것을 쓰고 있어요. 당구장 가면. 그만큼 그 나라. 근데 그 나라 그 베이크랜드가 만든 그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페놀 수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그걸 하는 거를 조사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그냥 아주 극비를 붙여서 계속 페놀 수지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뭐 집어넣는 게 뭔지 모르지만은 좋은 걸 넣는 거예요. 그걸 넣어서 아주 지금과 같이 좋은 당구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도 그걸 세계에서 아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큰 회사 아닌데도. 그래서 그 직원 수가 한 300명쯤 된다나? 그리고 매출액이 한 1년에 2,100만 불. 2,100만 불. 그러니까 아주 큰 회사는 아니야. 2,100만 불이면. 제 제자가 하는 한남하이텍이라는 회사는 그보다 훨씬 더 수출을 1,000만 불 수출을 했으니까, 그 상주 타고 했으니까 더 많이 수출 나오는. 어쨌든 국내에 팔고 하는 거 하면 더 많죠. 어쨌든 그렇게 큰 회사 아닌데 세계 시장을 독점했으니까 수입이 아주 좋은 거죠. 못하나 수익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적은 인원으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해서 그걸 만들어서 파니까 수입도 짭짤해. 근데 그 수입 나오는 걸 가지고서 100% 그냥 쓰는 게 아니라 R&D가 뭔지 알아요? R&D. 리서치, 연구하고 개발하고, 연구개발에 그걸 쓰는 거야. 그 당구공의 질을 더 좋게 하게 해서 어떤 걸 섞을 건가, 이거 어떤 걸 넣고, 어떻게 열을 얼만큼 가야 될까, 이거를 자꾸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가 만들긴 하는데 못 따라가는 거야, 지금. 금방 망가지고. 그래서 대만이 만든다든가 뭐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R&D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수입을 가지고서 그냥 벌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연구 개발하는 데 많이 쓰는 거예요. R&D 그러면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R&D.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R&D를, 우리나라의 R&D 예산을 확 줄인 거야. R&D를 확 줄였어요. 그러니까 연구하던 사람들이 연구비가 줄어드는 거지. 그 대학교라든지 연구소 이런 데가.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그렇게 R&D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줄였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연구를 잘하는 데는 그 R&D를 많이 쓰고, 연구를 못하는 데는 R&D가 없는 거야. 못 쓰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공계, 우리 화학 같은 거, 이런 데는 연구비를 많이 받았어요. R&D를 하니까. 기술 개발해가지고,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어떤 AI라든지, 뭐, 이런 연구를 막 해서 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국문과 교수라든지,
또는 법대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연구 개발하는 게 없잖아요. 법도 뭐 연구하는 거, 뭐 문과도 글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연구비를 못 따는 거야. 딸 수가 없지. 이과.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이과 대학 교수들은 돈이 많어. R&D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서 연구하니까.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들어오면은 대학원생 등록금도 대주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제품도 그 기기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과 쪽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R&D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받아. 그러니까 교수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문과 하는 교수들이. 왜 이과 대학 교수는 부자인데 문과니까 어렵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쪽 면만 보니까 정말 R&D를 하니까 R&D 갖다가 막 부자 교수들이 막 많고 이과대는 좋은데 법대는 못 벌어. 자기 법과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줄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과 대학 사람들이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 유성구에 그런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여러 그 연구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막 불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 누구 찍었어? 그 윤석열 계통의 당을 안 찍고 무슨 당인가? 안 찍고 이쪽 민주당을 찍잖아요. 여자가 국회의원이 돼서 황 누구지? 그렇게 여자를 시켜. 왜냐하면 그 R&D 때문에 R&D 때문에. 그래서 한쪽 면만 보면은 이게 문과대학 교수들 얘기 들어오니까 너무 이과대들은 막 부유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또 이과대학들 보니까 교수들 보니까 또 불법을 또 저질러. R&D가 연구비가 막 나오는데 애들한테 연구비 할 때는 애들한테 돈을 장학금을 주겠다고 받거든요. 근데 연구비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야. 2개,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2개, 3개 애들을 다 주면 그 돈이 2배, 3배가 되면 안 되잖아. 그 대학원생들한테 연구비를 등록금 내고 생활비만 좀 되는데 연구비를 많이 받으니까 여기저기서 연구 받으니까 그걸 다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걸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거지. 애들한테 많이 막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돈을 애들한테 주고서 또 뺏어다 또 쓰고 막 이러는 거야. 그 돈은 줬는데 이건 다시 반납하라고 그러고서 또 쓰고 그래.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왜 그러면 한 학생이 뭐 1년 수입이 뭐 몇 천만 원 되니까 회사 월급보다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적당히 애들한테 쓸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이제 교수가 쓰는 거야. 그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지. 그 조절을 할 수 없는 거야. 애들 주게 되면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법도 저지른다. 이과대학 교수들이 불법도 저지르고 연구비 가져가지고 애들 줄 거 자기들 받아 쓴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론이 나빠진 거야. 그러니까 R&D를 줄여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연구를 다 못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대학원생들 등록금 대주는 것도 못 대주는 거죠. 이러니까 다 불만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선거에 지는 거지. 그래서 뭐든지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전체 면을 다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보게 되면은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철이 나왔으니까 참 좋을 거야? 아니야. 그게 나와가지고 무기가 또 세져가지고 대포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을 죽여. 근데 플라스틱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1907년에 베이크랜드에서. 그게 참 좋아. 편리해. 왜? 플라스틱의 특징이 뭐냐? 한 번 쓰고 버려도 될 만큼 값이 싸요. 값싸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값이 싼 거야. 또 플라스틱이라는 게 또 무거워, 가벼워. 가벼운 거야. 플라스틱이 녹이나 안 나. 녹이 안 나. 그러니까 쓰고 가볍고 쓰고 또 버리고 일회용품만 생겨요. 그래서 그게 돈도 안 들어가고 참 좋아. 좋은 줄 알았더니 안 좋아. 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요새 플라스틱 폐기물 이게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까 재활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있어요. 그래도 요즘에 바다에 그런 저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섬이 생긴대. 그 섬이 보면 뭐냐 그러면은 그게 쓰레기 플라스틱이 쌓여서 섬이 되는 거예요. 바다에.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연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이거를 이제 줄여야 된다 하는 거가 여기서 이슈가 돼. 참 값도 싸고 참 좋고 참 편리해 플라스틱이. 그런데 반면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또 부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건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쓰레기 폐기물에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이 참 편리하고 좋은 플라스틱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1907년에 만들어가지고 그게 아주 대중화 사용화된 것은 이제 1900 자동차 같은 것도 쇠로 하던 거, 반바 같은 거가 다 옛날에는 쇠였어, 쇠. 근데 지금은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가벼워져가지고 좀 돈이 좀 덜 들어. 그 휘발유가 좀 덜 들고 저희가 참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플라스틱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려운 것은 이제 폐기물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플라스틱이 1900년대에 확 발명되기 시작했어요. 그 처음에 발명된 것이 영국에서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만들어졌어요. 폴리에틸렌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비닐이라고 비닐 투명한 거 포장해 주는 거 있죠? 또 랩이라고 음식물 싸주는 거 있죠? 그게 폴리에틸렌이야. 근데 그게 폴리에틸렌도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이 있고 로 덴시티 폴리에틸렌이 있는데 조금 더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요즘에 이제 집에서 난방할 때 열 파이프라인을 옛날에는 쇠로 하다가 쇠가 녹이 나니까 구리로 하다가 요즘에는 다 폴리에틸렌으로 해요. 그러니까 녹이 안 나고 가볍고 공사가 쉬워. 그 구리로 될 때는 구리 파이프로 할 때는 공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그 비닐 그거 파이프 그거 깔으면 그냥 금방 끝나니까. 그래서 아주 싸졌어요. 근데 그 폴리에틸렌을 처음 만들 때 어떤 목적을 만들었냐 그러면 그 레이더가 뭔지 알죠? 비행기가 어디 떠 있는 거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적군이 지금 어떻게 좀 레이더로 이제 비행기가 어디로 오고 있다는 걸 알아내는. 그럼 미리 오고 있으니까 미리 이제 포를 쏴가지고 그 비행기 떨어뜨리는 거죠. 그만큼 레이더를 만들 때 그 전선이 필요한데 전선을 피복해야 돼. 피복 안 하면 전기가 막 흘러가 다른 데 누전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이더의 누전 방지용으로 폴리에틸렌을 영국에서 개발해서 만들었어요. 영국에. 그래서 영국에서 폴리에틸렌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영국이 이겼어요? 독일이 이겼어요?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어디가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죠. 독일이 졌죠. 연합군. 예, 연합군. 그러니까 연합군은 영국과 미국과 이런 나라가 연합군이에요. 근데 독일은 독일하고 일본하고 같이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연합군 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같이. 그래서 러시아,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큰 나라들이 독일하고 싸움한 거죠. 또 일본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또 여기는 좀 일본하고 싸움하고 다 세계가 다 같이 했죠. 어쨌든 그 세계 2차 대전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레이더 장치를 만든 거. 그 레이더 장치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폴리에틸렌 비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비닐이라고 해야 되는데, 비닐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본 때문에 폴리에틸렌, 필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일본 사람들이 비닐이라고 그래. 비닐을 갖다가 비닐을 못해. 그러니까 비닐로 그래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비닐로 우리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김치를 못해. 뭐라고 그래야 돼? 기무치라고 그래. 기무치. 비닐도 못하고 김치도 못해. 우리 한국은 비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일본 비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닐 하우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폴리에틸렌 하우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답이에요. 비닐은. 하여튼 그 만들 때 원료가 그 비닐기가 있는 거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결합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전쟁에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전에
1938년 요때 1938년 요때 요때 나일론이 참 만들어서 나일론이라는 나일론이 얼마나 좋은지 요새 학생들 가운데서 공부 안 하는 학생들 나일론 학생이라고 나일론 학생 공부도 안 하고 참 좋은 공부 안 하고 팍 노니까 좋잖아요. 나일론 학생 나일론이 참 좋은 거예요. 나일론이 참 만들어가지고 나일론 섬유를 만들었어. 섬유 합성 섬유죠. 나일론 섬유 가지고서 처음 만든 게 뭐냐 그러면 여성용 스타킹이야. 스타킹. 그래서 여성 옛날에는 스타킹이 없을 때는 그냥 미니스커트도 못 입었었어. 근데 미니스커트도 입을 수 있고 그렇게 아주 각선미가 예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일론 양말, 나일론 스타킹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양말을 다 기워서 써. 근데 나일론 양말 생겼죠? 거기 속에 나일론을 집어넣어 섬유가 섞었어. 나일론하고 일반 섬유 섞었어. 그러니까 양말을 기워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신고서 그냥 빨아서 쓰면 또 괜찮아. 한참 쓰다가 버려도 돼. 왜? 나일론이 값이 싸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싸. 버려도 돈이 안 비싸. 그러니까 버려도 되니까 그게 나일론 양말 나온 거지. 어쨌든 그래서 편리하다고 나일론 양말, 스타킹 이런 것 때문에 그걸 1938년에 처음으로 그걸 발명을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나일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뭐가 됐냐면 이제 나일론이 이렇게 섬유로만 쓴 게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으로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저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자동차 GMC라고 하는 거, GMC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미국에서 군대를 미군이 와서 우리 전쟁도 또 도와주고 또 미군 트럭도 왔어요. 미군 트럭을 GMC라고 그랬어요. GMC 들어봤죠? GMC. 왜 GMC냐면 GM 코리아, GM 제너럴 모터스에서 만든 제너럴 모터스 만든 그런 차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GMC라고 하는 트럭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솔린 탱크로 나일론이 쓰였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 아주 필요한 군수 물자가 이런 합성 섬유에 의해서 합성 수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베이크랜드가 만든 베이크라이트 페놀 수지가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의 처음 작품이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지금도 세계에서 플라스틱 시장이 대단한 거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의 원료가 지난번에 강의했던 원유, 석유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석유 왕. 미국의 유명한 사람 있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석유 왕이야. 세계에서 최고 부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자인데 그 사람들의 3배 이상 더 부자였었어요. 록펠러. 그 석유로부터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얻어내요.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그래요. 플라스틱. 석유에서 나온 화학 제품이라고 그래요. 석유화학 제품. 석유화학. 그래서 석유가 휘발유로 태워 없애는 것 말고도 석유화학 제품으로 플라스틱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플라스틱이 얼만큼 해로운가, 지금 플라스틱 공해가 어떤가,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죠? 시간이 끝지?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셔요. 교수님, 저기 아라스카에서 나오는 LNG인가요? 그걸 가스는 원유를 뭐라 그래요? 고체로 되어 있습니까? 액체로 되어 있습니까? 뭐요? 가스? 네, 원유가. 원유는 액체로 돼서 액체로. 액체로 되어 있어요? 액체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까만 물로 나오는데 그걸 정제하는 거야 이제 정유 공장에서. 근데 작년에 호주에서 우리 육산 빌딩이 250m밖에 안 되는데 485m에 아. 운반선이 아니고 그 배에다가 가스를 싣고서 네. 원유를 네. 정리해가지고 내보냈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그 뭐냐면 그거는 원유가 아니라 천연 가스야. 그러니까 원유와 천연 가스가 같이 있기도 하고 액체로 되어 있구나. 가스만 있는 그건 기체야. 기체인데 그건 천연 가스라고 하는 기체인데 그건 지하 속에 가스가 꽉 차 있는 거야. 그걸 뽑아내는 거야. 뽑아내 가지고 압축을 해. 액체로 만들어. 그걸 LNG라고 그래. LNG란 말은 liquefied 액체, liquefied 천연 가스, N 천연 내추럴, G 가스. 그러니까 액화시킨 천연 가스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천연 가스를 또 유전에 기름 있는 곳에 위에 공간에는 또 가스가 꽉 차 있어. 그 가스를 뽑아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전에서 석유도 빼내, 원유도 빼내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원유는 액체로 되어 있고, 근데 그걸 다 뽑아 쓰면 아스팔트 고체가 돼. 아스팔트. 그것도 원유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천연가스, 우리나라에 그 있다고 하는 천연가스는 원유가 아니라 가스야, 가스. 그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에 거기에 천연가스가 많이 있어요. 원유보다는 천연가스. 그걸 뽑아서 유럽에다 팔아먹어요. 러시아가. 그런데 요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니까 그 가스를 러시아 그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가스를 갖다 안 보내주려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런 그 얘기하는 원유가 있고 그다음에 천연 가스가 있다. 천연 가스는 기체다. 근데 그거를 운반하고 할 때는 액체로 만들어서야 운반이 쉬우니까 액화시킨다. 세계에서 저기 다 화약을 제일 많이 생산하고 가진 나라가 호주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남아공이고 우리나라 한국 화약 하나가 세 번째로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호주에다가 지금 제일 큰 화약 공장을 짓고 있더라고요. 맞아. 호주가 그래서 그 수출을 많이 하고 그래요. 군수용품으로 쓰기도 하고 또 화약은 군수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 토목공사 이런 데도 필요할 때겠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